가족들의 궁금증은 늦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쯤에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형사가 아버님이 그 다투던 와중에 이송이 됐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그 의정부로 가라고. 지난 3월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병원으로 이송된 유정 씨의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없었는데 한번 아빠 괜찮냐고, 나 때문에 산다고 했는데 일어날 거지? 그랬는데 자기 일어나겠다고. 훌훌 털고 일어나겠다고 한 아버지.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황망히 세상을 떠나니는 50살의 이은호 씨. 성실하고 바르게 자란 유정 씨 남매를 늘 자랑스러워하던 평범하고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은호 씨는 어쩌다 죽음을 맞았을까? 현장 도착했을 때 환자분이 피를 좀 바닥에 너무 많이 흘린 상태셨고, 아프다 이 정도만 표현하셨고, 전혀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거는 대답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혈압이 측정이 안 돼가지고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눈에 확 띄는 게 한 자상이 한 3군데 정도 있었고요. 그 칼을 찌른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도망갔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부터 입구 뒤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번화가 한가운데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은호 씨. 범인 박 씨가 검거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은 은호 씨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 아빠는 그 찌른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도 힘든데 억울하게 그렇게 가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은호 씨가 살해당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은호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핸드폰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통화한 게 형이랑 전화 싸운 게 통화가 마지막이고.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형님, 그건 아닙니다. 형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제 싸가지 마라. 너. 형님, 그만해요. 야, 너 있어. 내가 갈게. 너 어디? 사건 발생 2시간 전 동네 형인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인 은호 씨.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데요. 그 형이랑 이제 전화 통화로 싸우고 그 현장에 가서 다시 이제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의아한 일이 벌어진 건 여기부터입니다. 분명 은호 씨와 말다툼을 벌인 건 동네 형 최 씨입니다. 하지만 은호 씨를 흉기로 찌른 건 그와 일면식도 없던 박 씨였던 겁니다.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 그날 사건 현장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은호 씨의 친구 민석 씨입니다. 여기서 내렸어요. 딱. 그냥 이렇게 서 있더라고. 함께 있던 은호 씨와 민석 씨가 최 씨를 찾아간 시각은 밤 12시 30분경. 차에서 내린 은호 씨는 곧장 최 씨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던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가 느닷없이 은호 씨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자마자 그냥 옆에서 근데 그냥 내가지더라고. 나도 몰라요. 아예 몰라. 나한테 화나서 왔잖아요.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 왜 한 대 까냐고요. 그 뒤 6분여 동안 몸싸움을 벌인 박 씨와 은호 씨. 그런데 은호 씨가 박 씨를 제압했을 때 일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 은호 씨가 남자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엄청 흘렀어요. 피바다에서 다. 네 방을 찔렀다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흉기로 4차례나 찔렀는데요. 말다툼에서 몸싸움에서 살인으로 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분.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민석 씨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상황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 칼을 내가 정확히 봤다니까. 우리 칼을 이렇게 정직하게 딱 쥐고 있더라고. 이거야. 거의 이거보다 좀 길이가 좀 더 길었을 거예요. 동네 지인들이 만나는 자리에 박 씨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이 얘기하다 갑자기 해서 내가 말리지 못하게. 이게 뭐야? 왜 말리지 못하게?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칼을 쓰고 이거 뭐야? 사주 시킨 거야? 막 그랬어요 내가. 야,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뭐 문제 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위태로운 싸움을 말리려는 민석 씨를 최 씨와 그의 일행이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은호 씨의 가족들 역시 그날 현장에 박 씨가 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여보세요? 와요, 알아요. 아이, 기다리고 있어.
와, 너 와. 아니 가 기다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아 그러면 뭐 되게 못하면 좀 기다려. 내가 가게로 가 있으니까 지금 1시간이지. 가게로 갈게 내가. 당장이라도 만날 것처럼 했던 최 씨가 1시간 넘게 약속을 미뤘다는 겁니다. 사건이 있은 뒤 지역에선 묘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말이 되게 많아요. 일부러 와서 찔리려고 들고 나왔다. 상식적으로 개입이 안 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사건이 있기 전 최 씨에게 묘한 연락을 받았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고도 애들 동네 애들 몇 명 불렀죠. 때려주려고 애들 불렀어요. 그날 은호 씨를 혼내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최 씨. 박 씨도 그중 하나였다는데요. 그날 이제 나오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뭔 일 있나? 뭔 일이다 봐. 그래서 지금 나가는 길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씨가 전화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전화한 거죠. 평범한 전기공에서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된 박 씨. 우린 그의 아내를 만나 남편에 관한 얘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을 나선 건 최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는데요. 그때 전화 통화 받을 때 옆에 계셨어요? 그럼요, 전 집에 있었죠. 그때 같이 있었던. 같이 있어서 같이 나보고 가자는 거 제가 나 안 피곤해서 안 가. 그러고 나서 내가 간 거였고 얘나빠. 나는 뜬금없이 전화 와서 파출소로 오라 그래서 가봤고. 그저 평범한 약속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다시 만난 곳은 지구대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놈이 건방지게 해서 때렸어. 그냥 다른 거 없이 욕하는 게 건방져서.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주먹을 먼저 날렸다는 남편. 다만 흉기를 휘두른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는데요. 칼을 몇 방 찔렀어. 자기가 한 방 찔른 건 기억이 난대. 그다음에 한 방을 자기 살도 휘둘렀는데 몇 방을 찔렀는지 모른대요. 그렇다면 그는 왜 지인들이 만나는 자리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을까? 칼은 잠자기 전까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작업복에 항상 있던 칼들이고 저랑 등산할 때도 항상 갖고 다녔던 거고 하물며 우리가 시장을 나가더라도 항상 꽂아있던 거고.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일을 하는 데서 그 칼이 필요한 동구라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제가 전기톱도 일하는데 로프를 많이 잘랐으면요. 기억하는 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접히는 칼 있잖아요. 전기 설비 관련 일을 하다 보니 평소에도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저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면 박 씨는 왜 4차례나 흉기로 찌른 걸까요? 일단 복부를 다발성 자창이 벌어진 건데요. 사실상 위험한 부위입니다. 여러 번 찔렀다는 것. 이렇게 다발성 자창이라면 복부 내 장기 손상과 또 큰 혈관들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찔렀다면 생명이 위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해자가 살해 의지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 씨의 연락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만난 적도 없는 은호 씨를 살해한 박 씨. 최 씨와 박 씨는 정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궁금해 Y팀에서 하는 거예요.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난 경찰 다 조사받고 왔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소문도 나가지고 그런 건데. 대뜸 화를 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와는 좀 어떤 관계세요? 근데 그 대기 왜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죠? 응? 아 여기 같이 계셨으니까. 아니 나 당신이 왜 물어봐? 최 씨는 더 이상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다며 굳게 입을 닫은 채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런데 우린 사건 직전 최 씨와 통화를 했다는 그의 지인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10분만 먼저 왔으면 두 사람 다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최초로 먼저 전화를 한 게 저한테예요. 아니 이놈이 나한테 지금 나도 전화를 욕다고 가게 쳐들어온다 해서 이거를 정리해 주자는 거밖에 없다. 그날 최 씨가 시간을 끌며 기다린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했다 사주했다 사실은 이게 원망을 해요. 정말 참 지금 왜 나서서 이렇게 크게 만들지? 그러니까 은호 씨가 숨진 이유는 박 씨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은호 씨와 동네형 최 씨는 왜 말다툼을 하고 한 자리에 모였을까?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주먹 싸움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최 씨의 지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민석 씨. 하지만 이 행동을 두고 최 씨가 민석 씨가 아닌 은호 씨에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한 거야. 너 올라와서 사람을 뭐 어떻게 했어? 뭐 했어? 말 통하다. 형님 이거는 동네 선후배 사이 일이고 형님이 뛸 자리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좋게 하고 내려왔는데 막 욕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은호 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불티는 번지고 번져 은호 씨에게까지 옮겨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이유가 뭐냐면 그냥 형님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얘기하는지 싸가지 마라. 형님 그만해요. 야, 너 있어. 내가 볼게. 너 어디야? 지인들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다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 이 중 한 사람은 숨졌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고 한 사람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족들이 알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 전문가는 모호한 정황에도 분명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전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을 제거하고 또 뭐 어떤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단 그것이 좀 없는 상태다. 두 번째, 그 사람을 굉장히 은밀하게 제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간에 있어서 뭐 목격자도 있고 그리고 6분에 걸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 사주에 의한 의도된 살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교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그 팩트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사건이 벌어진 지도 벌써 한 달. 하지만 가족의 충격과 아픔은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갑작스러운 은호 씨의 죽음도 허무한 죽음의 이유도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애들 걱정하지 마. 애들 걱정하지 말고 제발 편히 쉬어. 오해와 자존심에서 시작된 싸움의 자리엔 슬픔과 후회만이 남아 있습니다.